네, 반갑습니다. 어슴새벽입니다. 오늘도 또 암호자산 시장의 최근 뉴스들과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 드리는 투자 마인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제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한 리플 XRP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시황을 보면 제가 이제 투자 마인드 관련된 거는 이제 기사 중간중간에 좀 이야기 드리고, 짧게 좀 이야기 드리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10,000불 이하 있을 때 방송 꾸준히 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때 꾸준히 했었는데, 이때는 대부분 대중이 못 샀어요. 그쵸?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때 계속 못 사다가 10,000불을 이제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올라갈 때부터 이때는 하다가 어떻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또 이때 살려고 하니까 또 빠지니까 못 사고 쭉쭉 올라가고, 이때도 못 사고, 이때도 이제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또 못 샀죠. 한 3,600만원 갈 때. 그러다가 마지막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해서 8천만원을 찍었죠. 원화로. 이럴 때 이제 대부분 사게 되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8천만원일 때는 사람들이 사고, 이때 10,000불일 때는 10,000불 아래 이제 1,200만원 이하 때는 대부분 못 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지루하니까 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이제 빨리 벌고 싶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이 있고, 여기서 좀 더 빠질까 두려워서 못 사는 건데, 늘 이때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때도 여기 한 500만원 막 이렇게 갔다 오고 막 이럴 때, 1,000만원 이하일 때 더 빠질까봐, 여기서 800만원일 때는 또 더 빠질까봐 못 사고, 올라가면 1,200만원 갈 때는 또 사야 되나 하고 사고, 또 빠지면 이때 손절을 하고, 이걸 계속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요는, 하우드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책을 꼭 한번 보시면, 마켓 사이클의 법칙은 로그 차트로 볼까요? 이렇게 이 구간을 넘어서 쭉 올라가고 나면 다음에 이 수축과 팽창의 수축 구간이고, 팽창된 구간이 있죠. 버블의 구간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지금 이 패턴이 좀 특이하게 이번에 나온 편이긴 한데, 다시 내려가서 다시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조금 더 빠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기가 수축 구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계단이 더 낮은 계단 여기서 수축을 했다가 팽창해서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수축. 근데 여기서보단 여기가 높은 상태,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기도 다음에 뭐 올해 어쩔지 내년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게 다시 올라가서 다음 칸을 넘어서 다음에 팽창 구간에 또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조절을 하고, 이 구간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게 암호자산 시장이고, 또 새로운 부의 바구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주식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이제 암호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시총 자체도 작고, 전체 코인 마켓 캡 자체가 작다 보니까 되게 주기도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정도 정말 깊고, 지금 이제 암호자산 시장에 이때부터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돈 시총도 커지고,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가고, 앞으로는 더 규제도 많아지는 시대로 갈 거 아니에요. 이따가 그 기사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사이클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던 게 천천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암호자산 시장이 주식이나 뭐 파생상품 시장 이런 것들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거에 급등락하는 거에 너무 두려워서 이 수축과 팽창에 대한 사이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빠지면 못 사고 오르면 사는, 대중들이 다 하는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대부분이 힘들어하고 더 바닥이 어딘지 맨날 뭐 어떤 차트 분석가는 바닥이 어디래더라, 누구는 여기래더라, 계속 그런 기사로만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프레임 이론이라고 또 이제 글을 써드렸었는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뭐 페드의 금리, 그리고 뭐 바닥이 어딘지에 대한 늘 차트 분석가들이 여러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혼란하게, 투자를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프레임에 가두면, 여러분들 누구랑 얘기할 때 너는 원래 뭐 착한 사람이니까 너는 네가 좀 이해해야 돼, 이것도 다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벗어나시는 것처럼, 심리에서 이 투자 시장의 심리도
모든 언론사나 대부분 뭐 기사들, 언론 매체 공중파부터 그냥 뭐 블록체인 관련 기사들도 대부분 다 이런데 뒤에 주주들은 금융 엘리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보도 자료 배포하는 데서 쏟아내는 보도 자료를 여기가 실어주는 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데서 광고를 실어주는 데들도 당연히 이런 언론사에 광고 실어주는 데들도 대부분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들이 막 광고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기사를 실어줘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프레임에 여러분들이 늘 이런 하락장 때 엄청난 기사들을 쏟아내요.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제가 이때 투자할 때 2018년도 이때 때는 공중파 대부분과 이런 코인 뉴스들에서 대부분 다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다큐멘터리, 그리고 비트코인이 망할 거다라는 엄청난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 사건으로 불과했는데 그 사건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잖아요. 그들도 다 궁극에는 돈 때문에 싸우는 건데, 땅을 더 먹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서로의 이권 때문에 싸우는 건데, 그들이 서로 자멸할 핵폭탄을 서로 쏘아가지고 완전히 서로 자멸할 걸 할까요? 당연히 서로 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싸우고 뭐 해도 급락하는 소스로 쓰겠지만 결국에 봉합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알아서 정리를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프레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벗어나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데 어떤 차트 분석가의 기사, 기자 이런 계속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은 수축 기간이다라는 거에 집중하셔서 꾸준히 매달 사셔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축 기간에 이때 매집을 잘 해두면 결국에 이런 환희의 순간이 오고, 환희의 순간에 팔았다 그러면 수익이 이제 또 높은 거고, 만약에 환희의 순간에 안 팔았어요. 그러면 이 또 수축 구간에 또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 수축 구간으로 또 넘어가면 결국에 시간이 한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나중에는 절대 이 구간의 단가 가격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때가 반드시 와요. 이 부해박원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물론 전제 조건은 좋은 코인, 좋은 비트코인, 그 다음에 메이저, 정말 괜찮은 메이저 알트에 투자했을 때 그러겠죠. 사라지는 코인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수축이 아니라 0으로 사라질 테니까. 루나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결국에 현명하게 좋은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계속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코인에 잘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 수축 구간이 넘어서 팽창 구간, 그 다음에 수축 구간 또 오고, 다음에 또 팽창 구간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결국에 예전에 비트코인이 예전에 이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가는 게 자본시장, 투자시장의 그냥 메커니즘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겨울이 있고, 그 다음에 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가을이 있고, 다시 지금 겨울이 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봄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 한 10월 정도쯤 되면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 구간을 어느 정도는 복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복구를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안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워드 막스의 마켓 사이클의 법칙을 한번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를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IMF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죠. 그러다가 슬슬 이제 암호화폐와 CBDC 기존 금융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행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새로운 부해바구니로 다음에 돈이 되는 게 크립토 커런시 암호자산이라는 건 그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래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IMF의 SDR, 이 SDR이라는 이제 새로운 SDR 통화 바스켓이 변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변할 때 우린 대부분 많은 충격과 그런 거를 겪지 않을까 싶어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예전에 이야기 드린 정리 내용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ESDR로 해갖고 SDR 통화 바스켓에 지금 달러 위안화 막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다른 형태로 재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IMF가 이렇게 좀 태세 전환을 슬슬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게 또 ECB와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유럽 각국의 이제 규제가 슬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구난방식 암호화폐 규제를 ECB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이제 좀 통합을 하자. 다들 이제 나라별로 너무 중구난방하면 안 되니까 규제에 좀 표준화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유럽
유럽에서 이런 규제 표준화하는 게 나오고 또 영국 그리고 뭐 미국 이렇게 해서 그 주류 이쪽 미국 쪽 친미 성향의 이런 국가들의 규제의 규격화라는 거를 이제 슬슬 가동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규제가 모두가 제도화가 좀 완벽히 되고 또 미국 주도는 이런 규제 프레임을 딱 써서 된다라고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살아남는 암호자산들이 정해져 있겠고, 그러면 당연히 그 코인들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게 그 제도의 규격화가 지금 되고 있구나 슬슬, 그러면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 더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우드막스 형님도 그렇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그냥 슬슬 사야 될 시기다. 주식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마당인데, 암호자산 같은 경우는 변동성 뭐 20% 30%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꾸준히 30% 더 비싸게 사더라도 꾸준히 매달 얼마라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지금의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투자자로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건 재밌는 건데, 비자 이제 UAE에서 무제한 암호화폐 블랙카드 비트코인 블랙 되게 멋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출시된다라고 하고, 결제 대기업 이제 비자는 UAE에서 무제한 암호화폐 블랙카드 비트코인 블랙을 출시했다. 그래서 비자 페이를 지원하는 어떤 장소에서도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또 1만 장 한정인데 1만 장 한장이에요. 근데 카드는 초대로만 발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좀 인플루언서라든지 뭐 이런 쪽 사람들만 아마 비자에서 초대해가지고 발급을 해줄 걸로, 운동선수나 뭐 그런 사람들만 해주겠죠. 이런 게 슬슬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자에서 이걸 하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암호자산 쪽이 이런 거 발급을 하면 좀 되게 트렌디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암호자산의 딱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는 딱 이거를 마케팅 아이콘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이런 게 시작되는 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시기보다는, 결제 대기업들이 이런 거를 한다는 이유는 이 시장이 뭐 망해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대로 막 몇 년의 하락장이 와서 전고를 다 부시고 내려가서 다시 바닥으로 가거나 이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지금 지난 2017년에 전고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용기를 내야겠다 해서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때 더 빠지면 그냥 그때 가가지고 얼마라도 더 사지 계속. 그러니까 매달 꾸준히 산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나가셔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홍콩주 상장사 메이투 상반기 순손실. 그래서 이걸 제가 기사를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 상장사 메이투는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2022년 상반기 회사의 순손실을 533억, 그 순손실보다 이 정도 증가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주로 구매한 암호화폐의 손상. 그래서 대부분 이런 상장사나 뭐 마이크로 스트레지도 한 2조 넘게 손실이었잖아요. 최근에 또 비트코인 더 샀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기관들조차도 지금 피를 흘리는 구간이다. 그리고 정말 암호자산 시장은 요새 정리를 해드리면 뭐 셀시우스, 블록파이 이런 데들이 지금 뭐 블록파이는 FTX가 가져갔잖아요. 뭐 5조짜리 회사를 200~300억에 가져갔는데 지금 이런 데들도 다 손실이고 마이크로 스트레지도 손실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 암호자산 시장은 뛰는 놈이 있었고요.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는데, 나는 놈이 뭐 마이크로 스트레지나 뭐 이런 기관들이 이제 들어와서 와 우리 몇백 프로 수익 났다 이러고 있었는데, 나는 놈 위에 비행기 타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레거시 금융이라고 하죠. 뭐 골드만삭스나 그 뒤에 정말 전통 금융으로 정말 돈이 많은 데들, 기존의 암호자산 시장의 거래소들한테 투자하셔서 그 산업 자체를 태어날 때 그 산업에 돈을 댔던 그런 레거시 금융들이 이런 데들을 다 지금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그 중에 괜찮은 애들은 헐값에, 블록파이 같은 데들은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암호자산 시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당연히 힘들죠. 근데 우리 위에 포식자들 역시도 잡아먹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보시고 이런 데들도 다 손실이고 다 힘들구나, 그러면 나는 더 대중하고 반대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 투자는 늘 대중하고 반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지쳐서 쓰러질 게 아니라 하루에 얼마라도 돈을 뭐 5,0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아껴서 어떤 좋은 코인을 사는 이런 용기를 내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버티는 것도 대단한 거긴 한데요. 지금 같은 때 그냥 떠나지 않고, 멘탈이 나가서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존버 투자자가 아니라 되게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는 거니까 지금 이런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육강식에 정말 최상위 포식자도 다 잡아먹히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초원으로 다시 얘기하면 자, 사자가 다 이런 데들 뭐 블록파이, 셀시우스 사자였는데 마이크로 스트레지 이런 데들이 다 그냥 사자였어요. 근데 인간이 와서 그 다 사냥해가는 느낌이에요. 총을 든 인간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 이 기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테슬라 역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4.4억 달러의 비트코인 손실을 보고할 수 있다. 대략 이 정도 또 손실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그러니까 테슬라 기관도 일론 머스크가 마켓 타이밍을 보고 막 들어가고 나름 했을 텐데도 여기도 역시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혹한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뭐 위안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팩트를 보시고 기관도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피를 흘리는 것도 당연하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대중하고 반대로 움직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2위 전력회사 비트코인 채굴에 나선다 해서 듀크 에너지가 비트코인 채굴에 나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기사도 보시면 미국 2위 되는 전력회사가 전력난이 있을 때는 당연히 전력을 공급하는 데 쓸 거고 좀 이제 잉여로 전력이 남을 때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 채굴기 사가지고 채굴을 돌리겠죠. 그게 이제 좀 돌리다 보면 당연히 채굴기 초기 비용도 다 뽑고 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채굴 회사들이나 뭐 수력발전 이런 데 남는 데들 뭐 태양광 이런 데들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채굴 POW로 나설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망해 사라질 건데 뭐하러 채굴기 사서 채굴할까요? 그쵸? 생각해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런 혹한기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FTX 같은 데들이 지금 사냥을 나서고 있다. 인간이 총을 들고 나서고 있는 것처럼 바이낸스도 이런 혹한기에 현금 보유액 이제 대량 보유해서 50개 암호화폐 회사 인수 협상 중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닷컴 버블처럼 사라지는 이런 시즌이 올 거고 그때 되면 정말 상위 몇 개들이 대부분 다 인수해서 가져가는 때가 올 거다. 그래서 리플도 지금 리플사도 이렇게 인수합병을 엄청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들이 또 몇 개월 지나면 나오겠죠. 리플사에 인수됐다. 어디 기술이 뭐 어디로 갔다. 뭐 이거 계속 나올 텐데 50여 개 인수 협상하면 이 중에 뭐 10%만 한다라고 해도 한 5개 정도는 가져갈 거고요. 20% 한다고 하면 10개 정도는 바이낸스 이제 그 자회사 같은 형태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태계를 계속 확장해 나간다. 그래서 산업이 계속 커질수록 지금도 예전에 검색회사가 되게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 야후가 있고 뭐 라이코스 있고 뭐 이러다가 시간 지나서 구글이 대부분 다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소도 나중에 몇 개들 지역의 로컬 몇 개 유명한 거 글로벌에서 몇 개 유명한 것만 남고 대부분 다 사라지겠죠. 역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몇만 개가 있지만 한 200여 개 남고 대부분 다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버블이 터질 때는 팽창이 일어나고 수축이 일어날 때 그 남은 영양 엑기스를 남은 몇 개 덩치 큰 애들이 다 빨아가는 형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제 산업이 수축했다 팽창했다 반복하면서 늘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멕시코 상원의원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만들기 위한 법안 발의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나 지금 뭐 브릭스 국가들이나 이런 데들에서 지금 CBDC도 발행을 하려고 하고 미국 주도의 CBDC 세상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걔네 나라끼리도 결국에 CBDC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브릭스 국가들 같은 경우에 서로의 CBDC 당연히 못 믿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유력하게 그들이 좀 중립 그레이 지대의 코인으로 볼 수 있는 가치를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코인으로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주도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기사도 보시면 멕시코 상원의원이 왜 비트코인 법정화폐 뭐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도 이미 뭐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해서 하고 있죠. 이런 데들이 이제 슬슬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영국 규제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의 책임 있는 혁신을 지지하면서 감독 강화를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 발표. 그래서 미국 주도잖아요. 미국하고 영국. 그리고 또 바로 옆 나라 또 이제 건너뛴다라고 하면 친한 나라가 유럽 계열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합쳐서 규제기관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미국 뭐 국채 80%와 미국 달러 20%로 해야 된다. 우리 영국은 뭐 파운드와 뭐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 유럽도 비슷하게 할 거고 계속해서 이게 미국 주도의 이런 형태의 규제 프레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쪽은 또 따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기사와 유사한 거죠. FTX 암호화폐 마이닝 기업도 인수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야육강식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의 하락 구간은 정말 그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의 초기업들이 이제 꿈틀꿈틀 이제 세상에 나오는 데 있어서 작은 기업들을 말려 죽여서 영양제로 쓰는,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초기업들 아래에 있는 수많은 기술이 있는 자회사들이 다 서포트를 하면서 엄청 시장이 커지겠죠. 그리고 단단해지겠고, 좀 더 느려지겠고, 그리고 규제도 많아지겠고, 그때 되면 대중화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헐값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파라다이스, 오아시스를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NFT가 망했다 해도 제가 NFT 선수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고 지지난 방송에서 언급드렸잖아요. 그래서 메타가 페이스북에서 이더리움과 폴리곤의 NFT 도입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방송에서 카톡에 푸사에 NFT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푸사를 딱 찍었는데 이 NFT가 뭐 한 뎁스 건너뛰면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거다. 그래서 트위터도 이런 게 나올 거고 페이스북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과 폴리곤의 NFT 도입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이미지 한 장도 나를 대변할 수 있는 NFT가 나의 뭐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뭐 부의 척도라든지, 내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의 뭐 미적 센스가 어떤지, 뭐 음악적 어떤 입맛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말 표현하기 좋은 원본이 증명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메타에서 이런 혹한기 장애, 이걸 왜 할까요? 다음 이제 시대에는 NFT에 이제 진 선수들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CJ ENM 여기도 메타버스 사업 진출해서 더 샌드박스 안에 제 자신들의 그 부스 같은 걸 넣는 땅을 사가지고 랜드를 사서 그런 걸 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도 이런 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XRP 관련된 건데, XRP 관련된 건 좀 소식을 드리면, XRP 레저가 유니스왑 같은 오토 마켓 메이커를 이제 오픈을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데이비드 슈왈츠 리플사 CTO가 나와서 이제 긴 영상으로 쭉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비밀 소스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되게 오랫동안 저도 방송을 봤는데, 이걸 좀 정리를 하면 XRP 오토 마켓 메이커의 비밀 소스가 뭐냐면,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돈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지금 데이비드 슈왈츠가 말하는 비밀 소스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 소스가 이제 이 XRP 레저에서 이 오토마켓 메이커 이 시스템에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유니스왑 같은 게 또 나올 거고, 탈중화가 된, 그러면 거기들의 돈이 많이 몰릴 거고, 그러면 당연히 XRP 레저 위에서 잘 돌아가는 제일 코인은 뭘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코인이죠. 그 코인이 되게 잘 돌아갈 거고, 거기서 요긴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여러 통화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게 잘 돌아가면 XRP가 뭐 거기서 그 소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XRP가 거기서 활용도가 있거나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데 뭔가 영향을 주겠죠. 뭐 그렇게 직접적이 아니어도 결국에 간접적으로도 XRP에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거고, 지금 XRP 레저에서 NFT 시스템도 나오고, 뭐 콜롬비아 같은 데서 이제 토지 관련된 또 토지 대장 발행한 데 쓰이고, 굉장히 많은데 XRP 레저가 쓰이기도 하고, 리플사의 기업용 ODL 서비스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이들 깔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플넷에 가입한 회사들은, 정말 송금 회사들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은행들도 많고. 자,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의 이제 상반기 실적을 보면, 뭐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8, 90%도 있고, 뭐 비트코인 마이너스 60%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도 시작 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들 이런 데 제일 양호하지만 마이너스 25, 구글도 마이너스 25, 아마존 마이너스 35, 테슬라 마이너스 35, 줌 마이너스 40, 에어비앤비 마이너스 45%, 핀터레스트 마이너스 거의 50%, 엔비디아 마이너스 50, 우버 마이너스 50, 그리고 전 페이스북 메타인 마이너스 53, 이제 비트코인이 60 정도 돼 있고, 페이팔은 더 빠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스냅, 뭐 이더, 뭐 쇼피파이,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80%, 거의 알트코인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 안에서만 있어서 암호자산 망했다 뭐 한다 난리지만, 주식시장도 역시도 엄청난, 주식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실존하는 기업이 있고 유틸리티가 다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창출하는 기업들인데, 역시도 지금 금리나 여러가지 데미지를 입어서 지금 이런 마이너스가 크게 빠져 있잖아요.
암호자산도 역시 부의 바구니라는 주식처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빠져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게 뭐 시간이 지나서 금리를 뭐 지금 3점 몇 프로까지 뭐 계속해서 올린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금리는 예전에 만 18%까지 올렸던 그 당시에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금리가 또 올라가다가 또 어느 시점 되면 또 양적 긴축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다시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내리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 시장들은 다시 버블이 끼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암호자산 시장 안에서만 있다라고 해서 암호자산 시장만 폭락을 하고 암호자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시장도 보면 모두가 지금 다 힘든 시기, 아까 암호자산에 투자한 기관들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사이클의 법칙도 좀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신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팽창의 시기가 오고 물때가 들어와서 밀물이 밀려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배를 물에 띄우셔서 좋은 날을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원대, 이더리움 뭐 8만원대 이럴 때 지금 사면 결국에 이더리움이 전고를 넘어서 많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때는 대부분 그 말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결국에 500만원 넘어갔다가 지금 빠져서 한 뭐 100 몇십만 원에 와 있죠. 근데 XRP 같은 경우는 뭐 3,400원에 있다가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3,400원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XRP 오래 갖고 계셨던 분은 스파크 토큰을 거의 XRP 1대 가격만큼 받았으니까 XRP 가격이 지금 뭐 한 800 몇십 원이라고 쳐도 XRP는 정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RP는 절대 오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태계들이 쭉 갖춰지고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한테 일어났던 일이 XRP한테 안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게 더 비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XRP는 지금 소송이라는 사건으로 눌려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여러 가지들 생태계가 커지고 있잖아요. 유틸리티성이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정말 많잖아요. 근데 가격이 안 오르니까 대부분 사기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가격이 안 올라서라고 한다면, 내가 투자할 때 이 내재 가치가 가격에 있나 아니면 실제 유틸리티성에 있나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고, 만약에 가격이 엄청 올랐던 테라 루나 같은 경우 엄청 올랐었잖아요. 근데 실제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성이 당연히 XRP보다 훨씬 없죠.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유틸리티성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영원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그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코인 가격이니까. 근데 지금 암호자산 시장이 어느 하루아침에 영원이 되고 코인 가격이 막 50조짜리가 영원이 될 수 있는 시장인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내재가치 실제 유틸리티성이 있는 코인들에 지금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은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뭐 멕시코 이런 데나 여러 데서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잖아요. 유틸리티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유틸리티성이 있죠. XRP도 유틸리티성이 있죠. 가격이 근데 안 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오르면 유틸리티성이 있기 때문에 안 오르니까 안 사야 되냐라고 하면 그건 각자의 선택이지만, 저는 특정 시점이 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 신념이나 제 뷰가 시간이 뭐 한 1, 2년 지났을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손에 리플이 몇 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뭐 1, 2년 지났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면 이제 제 오늘의 이 이야기들이 증명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이 암호자산 시장을 싸게 살 수 있는 지금의 순간에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없고요. 기회가 있을 때는 기회는 증명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증명하려고 하는 건 정말 우매한 대중이 하는 거고,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고 나중에 증명이 이루어지느냐는 우리가 얼만큼 그 증명까지 가는데 버텨내면서 확신을 갖느냐가 증명까지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기회를 잡았다고 해서 증명을 보는 게 아니었고,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증명까지
확인하려고 가는 길이 결코 순탄치는 않다. 암호자산 시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와 증명을 늘 동시에 요구하는 대중이 안 되시길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